언니한테요. 근데 왜 때려? 아 물론 70점 이상 못 맞으면 맞는데요 나랑. 아, 채니가 학원에서 치는 시험은 잘 쳤었지. 학교 시험도 괜찮게 쳤고. 채연이 우리 학원 있을 때 공부 잘했었어. 쌤이 제일 좋았대요. 진짜? 네. 다행이네. 몇 쪽에 몇 번? 네. 몇 쪽에 몇 번 그 한 문제? 어머. 22쪽에 3-2번? 야, 이 양아치야, 이거 뭘 몰라. 이걸 뭘 몰라. BF, GC에 포함된 4개의 모서리 말하고 ABCD랑 한 점에서 만나는 4개의 모서리 말하고 면 ABC, 면 ABF이랑 평행한 요 4개 말하면 되잖아. 그거 안 고쳐왔네. 뭘 몰라. 얘들아 이거 기억나나? 꼬인일치는 소고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 일단 쌤이랑 그 선행하고 가능한 빨리 선행 빨리 끝내고 그냥 복수합시다. 숙제만 고치고. 선행 숙제 많이 나갔니? 얼마나 나갔어? 그 바닥이랑 그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고쳐왔어? 네. 가봅시다. 몇 쪽부터 확인해 시켜주면 됩니까? 107쪽 바꿉시다. 자, 1-1번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예각삼각형 고르면 뭐야? 니은 미음 리을 비읍 기역 디귿. 자, 밑에는 예각, 직각, 둔각, 예진둑.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디귿 비읍 기역 니은. 자, 2-1번 넘어가도 되나? 자, 2-1번에 65 여긴 B2의 제곱. 이거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온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뭐 일단 그래도 알면 나쁠 건 없죠. 89 24 84 밑에 빈칸에는 BC의 제곱이라고 적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12, 4번에 36, 5번에 4번, 6번에 25 제곱센치. 자, 고쳐온 거 답 확인해 볼까? 고쳐온 거 답 확인 필요하신 거 페이지랑 번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21. 121쪽? 네. 121? 121. 121에 1번이랑 5번이요. 네, 122쪽 6번이랑 9번이요. 누구? 예인이 그때 안 와서 아 진짜? 채점해. 113조 얘네가 언제 안 왔었지? 금요일에. 답은 12. 답은 5.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되나?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됐어? 돌려주시고. 자, 모르는 건 질문하고 합시다. 정답. 정답. 두 개가 헷갈려? 잠깐만. 이게 1번이 왜 아니냐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잠시만.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보다 크면 A, B, C는 둥각삼각형이다. 맞는 말 아니야? 맞지? 근데 1번은 맞는 말인데 2번은 왜 그런지 알아? 그놈이 제일 긴 변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왼쪽에 있는 애가. 맞잖아. 예를 들어 3대 4대 5잖아. 근데 여기 박혀있는 게 3이면. 맞지? 얘는 이게 성립되는 순간 얘가 빗변이 확정이야. 그치? 2번은 근데 얘가 빗변인 걸 몰라. 얘가 뭐 막말로 제일 작은 변일 수도 있잖아. 그치? 중각삼각형의 작은 변을 직각삼각형의 작은 변을 거기 박아놔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저도 방금 그거 모르겠어요. 몇 쪽이니? 108쪽에 2번. 자, 108쪽에 2번 보면 자, 지금 아마 요 3번은 뭐 요거 자, 지금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보다 크면 둔각이다 맞는 말이지? 자, 이것만 보면 맞는 말인데 근데 얘들아 빗변의 제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곱에서 둘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말 자체에서 얘가 빗변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물론 이게 B가 빗변이라면 맞는 말이야. 맞지? 근데 예를 들어 3대 4대 5는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B를 3을 박아도 뭐야? 이거 성립하지? 맞지? B가 빗변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알았니? 물론 B가 빗변이면 맞는 말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쌤이 방금 말했잖아. B가 3이고 A가 4고 C가 5면 얘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니은 성립하지. 맞지? 안 됩니다. 알았지? 네, 나머지 전부 다 뭐야?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야? A는 예각이라는 거 확정이야. 이것도 뭐야? 각 B가 예각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알았니? 107쪽에 다 고쳤어? 얼마나 남았는데? 경호도 다 했나? 네. 이게 확률까지 다 한 거 아이가? 네. 확률이 나왔네? 네. 경호에서 그 성희 선생님, 영희 선생님이랑 했지? 네. 그럼 오늘 쌤이랑 확률 개념 근데 같이 갑시다. 개념 복습한 게 낫겠지? 예. 근데 2교시 때도 개념 복습 해주실 건데 근데 서술형 치고 하면 개념 복습할 시간 그래 안 많을 거야. 예. 알았지? 그럼 고칠 거 남은 사람 손? 몇 문제 남았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인이 잠깐 고치는 동안 너희들 그 앞에란다. 그 본행책 보면서 일단 예습 좀 하고 있으세요. 쌤이 지난 시간에 좀 프린트 들고 있나? 다 갖다 버렸어? 그거 보고 외워라. 그 페이지 110쪽? 110? 자, 4가지, 2가지, 4가지, 3가지. 채점 안 된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자, 3개, 2개, 3개, 2개, 5개.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완성하시오.
자 여기는 바지 2, 바지 3, 티셔츠 1, 티셔츠 2, 티셔츠 1, 바지 3. 아 잠만 티셔츠 2가 아니네. 바지 2, 바지 3, 티셔츠 2, 바지 2, 티셔츠 2, 바지 2, 티셔츠 2, 바지 3. 2, 3, 2, 3은 6. 108쪽에 5번. 자 지금 보면 자 이 친구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반원의 넓이의 합은 밑에 반원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일단 요 오른쪽 상단에 붙어있는 애 보면 반지름이 2인 원의 반의잖아. 맞지? 그러면 4파이의 반이니까 이거 2파이 알겠나? 쟤는 모르지만 10파인 거야. 뭔지 모르지만. 알았니? 피타고라스 이용한 거지. 이 방금 메시지 확인했지? 일로 와. 아 방에 금식어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방금 아, 내가 아니, 진짜 메시지 아니. 이모티콘 이런 거 내가 아 많이 진짜 아니에요. 아 이거 오. 아니 쌤 이거 진짜 울려가지고 아니 진짜 와. 울려간 거예요. 레전드. 그러니까 완전 양아치 아니야. 채연이가 연락하잖아. 아니 진짜 울려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네가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채연이한테 그냥 아이스크림 아니. 기프티콘 하나 던져주면서 지민이 꿀밤 세대. 아니에요. 쟤 운동하면 힘도 셀 텐데. 야 유도 3등이면 아니는 그냥 2초 만에 기절하겠네. 네. 촉구 해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탁 하면 그냥 아니 저 머리 때리는데 진짜 짝 소리가 나가지고. 그럼 뭐 머리 때리는데 뭔 소리 날까? 아니 그럼 일단 둘은 일단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끝난 거지. 근데 저 월요일에 빨리 가서 그 쌤이랑 앞에 앉는 좀 밀치기. 아 주연 쌤이랑 네. 지금 나랑 있을 때 뭐 해도 되는데? 남았어. 아 많아? 아 오케이. 저그 시간. 글씨가 안 보여? 뭐야 이래 돼 있네. 이거 보이면 이상하지? 한 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세 개 합성수 뭐야? 4, 6 두 개지? 3의 배수 3개, 2개 3의 배수 몇 개? 2개 5의 약수 몇 개? 6의 약수 몇 개? 맞지? 4개지? 됩니다. 자 1750원을 지불하네. 그러면 일단은 고려해야 되는 게 3개 있는 거랑 고려해야 되는 게 2개 있는 거랑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거든. 알았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얘랑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일단 가장 영향력이 큰 게 500원짜리지. 맞지? 그러면 일단 500원짜리를 먼저 일단 500원짜리를 안 냈을 때랑 500원짜리를 하나 냈을 때 500원짜리를 2개 냈을 때 500원짜리를 3개 냈을 때 일단 생각해 볼게. 그러면 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앞에 100원, 50원이라 생각해 볼게. 맞지? 근데 500원짜리 하나도 안 내면 근데 이거 다 긁어 모아봤자 750원이지. 맞지? 그래서 일단 요 2개는 안 돼. 맞지? 근데 500원짜리 2개 모으면 그 750원이니까 5개 모으면 안 되겠나? 맞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면 너는 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500원짜리가 3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250원 만들면 돼. 맞지?
그러면 뭐야?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그 다음에 하나 내도 되지? 50원짜리 맞지? 근데 100원짜리 1개, 3개 내도 되지. 0개, 5개 내도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4개인 거야. 알았니?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게 3개잖아. 근데 사람 있잖아. 그 본능적으로 오른팔 왼팔 두 가지 하잖아.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거의 한계야. 그럼 세 가지를 처리하려면 차라리 그 3개를 고려해야 되는 한 문제보다 2개를 고려해야 되는 4문제를 푸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자 봐봐. 이거 선택지가 늘어났잖아. 6개 또는 5개잖아. 맞지? 너가 선택지가 늘어난 거면 그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알았니? 11개가 되는 거야. 그 밑에 거? 근데 잘 봐. 홀수 또는이잖아. 그러면 홀수가 일단은 뭐야? 15개 아니겠나? 6의 배수 5개 있잖아. 또는이니까 선택지가 넓어진 거지? 더하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복이 있잖아? 그러면 그 중복은 어떻게 하는지 아마 밑에 문제 나올 거야. 자, 지금 합이 5인 경우에는 1, 4, 2, 3, 3, 2, 4, 1이고 차가 4인 경우는 1, 5, 2, 6, 3, 7은 안 되지. 이번에는 얘가 앞에 애가 커지는 경우 5, 1, 6이 알겠나? 맞지?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겹치는 거 없잖아. 그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가 겹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10 이하에 2의 배수, 3의 배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얘는 5개고 얘는 3개지. 근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하면은 답이 8개가 아니야. 왜냐?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뭐가 있어? 6이 있지. 그러면 6은 여 위에서도 세워지고 밑에서도 세워지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너한테 겹치는 게 있는 놈들의 또는을 물어보잖아? 일단 둘을 더하고 겹치는 수만큼 한 번 빼주면 돼. 왜? 한 번만 세워져야 되는데 2번 세워졌어. 그러면 한 번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공식 뭐 다 외웠으면 그 앞에 내용 잠깐 보면서 복습하고 있으세요. 121쪽에 5번 혹시 예니도 뭐 이거 한번 봐봐. 자, 지금 이 5개 영역에 뭐야? 여러 번 색칠을 할 건데 뭐야? 이웃한 영역에 다르게 칠하겠지? 그럼 이럴 때는 있잖아. 제일 많이 접한 데부터 충청북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봐봐. 일단 충청북도를 칠할 건데 충청북도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지. 맞지? 문제를 보면 얘를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할 거래.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에는 다르게 칠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 가운데 가장 접한 게 많은 애부터 칠할 거니까 여기는 현재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피해야 될 색이 없잖아. 그럼 5개 칠할 수 있지. 근데 경기도는 충청북도의 색을 피해야 되지. 4개를 칠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강원도는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색을 피해야 되지. 몇 개를 피해야 돼? 2개를 피해야 되니까 3개야. 경상북도는 자 충청북도와 강원도만 피하면 되지. 그래서 3개가 돼서 그걸 곱하면 180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잘 봐. 만약에 앞에 거는 또는 있잖아. 선택지가 늘어난 거거든. 근데 얘는 충청북도가 5개 선택했잖아. 근데 경기도는 4개인데 근데 이 충청북도의 그 정해진 대로 가야 돼. 영향을 받고 연속적이지. 그럴 때는 곱해주는 거야. 알았니? 내가 만약에 4가지 색을 칠하더라도 요놈이 빨강일 때 4개, 초록일 때 4개, 파랑일 때 4개 이렇게 되니까 곱해지는 거야. 알았니? 그 앞에 결정에 따라 내가 휘둘리면 곱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답 확인 질문 적극적으로 합시다. 우리 빨리 그 1학기 거 가야 돼. 아까 보니까 틀린 거 많은 페이지 있었잖아. 거기부터 좀 후딱 해결합시다. 67쪽? 그거 너무 아파냐? 어? 잠깐만. 2번 x, ax, y, ay, x, xy. 자, 디귿과 미음 a의 닮음. 자, 8, 4, 5분의 36, 5분의 32.
그 아까 경우의 수 그 많은 건 그건 다 했어?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일단 그 앞에 거는 나중에 그 하시고 지금 쌤은 경우의 수랑 그 피타고라스 그 두 개. 여기 뭐야 이거 못 찾았어? 서로 다른 돈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잖아. 그럼 10 또는 11 또는 10이 아이가 맞지? 그러면 10 또는 11 또는 10이잖아. 그러면 그 세 개의 케이스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10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일단 4,6 5,5 6,4지 11이 나오는 경우는 5,6 6,5 12가 나오는 경우는 6,6 다 더하면 6개네. 맞지? 직접 세는 수밖에 없어. 주사위 두 눈의 합 또는 차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자, 서울에서 대전은 것이야. 그럼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가 3개지. 잠깐만. 그러니까 대전에서 전주 가는 거는 몇 개야? 4개지. 근데 얘가 연속적이고 서로 뭐야? 독립적인 게 아니지. 또는이 아니지. 3, 4, 10인 거야. 그래서 곱하는 거야. 왜냐면 너가 여기로 갔을 때 4개, 또 여기로 갔을 때 4개, 여기로 갔을 때 4개. 그런 걸 꼭 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잘 봐. 너 이거 킬 수 있고 끌 수 있지?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킬 수 있고 끌 수 있지. 그럼 각각 경우수가 2개, 2개, 2개 아이가? 근데 서로 동시에 진행하지.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오케이? 121 닥치크. 잠깐만. AT가 이웃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AT를 한 몸으로 봐줘봐. 그러면 한 그룹과 3명이니까 3명이 이웃한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적으려고 했지? 그 다음에 얘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 곱하기 1 곱하기 122쪽에 8번 잘 모르겠어요. 122번에 8번 질문 잘 봐. 싹 다? 아 3번 4번. 자 3번 4번 봐봐. 자 대표 두 명을 그때 B를 이미 뽑았지? 그럼 한 명만 더 뽑으면 돼. A 또는 C 또는 D 또는 E 또는 F에서 5개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뽑히지 않은 거지? B가 뽑히지 않으면 B를 일단 생각하지 말아봐. 그럼 몇 명 중에?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지?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일단 5 곱하기 4지. 근데 이 5 곱하기 4는 얘들이 직위가 다르다라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 때잖아. 맞지? 근데 상관이 없지? 그래서 2 곱하기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야.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면 말해. 쌤이 알려줄 테니까 하나하나. 괜찮아? 예를 들어 이거 왜 이거 2 곱하기를 나누는지 알겠어? 얘랑 A, B, C가 한 몸이면 일단 얘는 몇 명으로 봐줘? 3명으로 볼 수 있지?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근데 A, B, C가 지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36인 거야. 이해됐나? 이쪽 송수 담당. 그냥 뭐야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지. 근데 그 2명이 순서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를 나눈 10명이 돼. 알았니? 그래서 똑같아. 소설 3권이 이웃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소설 3권을 한 덩이로 보면 만화책 2권이 있지? 그럼 만화책 2개와 소설책 한 덩이니까 일단 뭐 해야 돼? 3개를 먼저 섞고 근데 소설책 3개가 지들끼리 또 이렇게 섞일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36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5명이 순서대로 노래를 하는데 수연이 다음에 다현, 나연이 다음에 보라. 쉽게 말해서 있잖아. 나현이랑 그 다음에 수연, 나연, 보라가 이웃한 거야.
그러면 수연, 나연, 보라가 이웃한데 유민, 보라까지 생각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근데 얘는 지들끼리 왔다 갔다 못해. 왜냐면 이게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걸로 끝인 거야. 알았니? 쌤 122쪽에 11번 모르겠어요. 122쪽에 11번. 자, 삼각형의 개수잖아. 삼각형이 되려면 그냥 몇 개의 점의 대표를 그냥 3개의 대표점을 뽑으면 돼.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뽑아. 근데 그 3개가 순서가 상관이 없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20이 되는 거야. 알았니? 남학생 중에 대표 뽑는 거 일단 4명 중에 2명 뽑는 거 한번 직접 볼래?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잖아. 그 뭐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3이지. 근데 지기가 똑같지? 그럼 2 곱하기 1 나눠줘야 되겠지. 맞지? 2 곱하기 1이라고 적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여학생 2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냥 뭐야? 2 하면 끝이지. 맞지? 곱하기 2. 답은 몇? 자, 24가 되고. 자, 이거 자릿수 만드는 거 이거 한번 알려줄게요. 6, 7번. 자, 지금 자,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잖아. 세 자리 자연수는 그냥 말 그대로 선착순이라고 보면 돼. 6개 올 수 있고 5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지. 120이 어렵지 않아. 300보다 작으려면 그냥 정하면 돼. 이런 경우 맞지? 1임이 와 있으니까 5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고 또 5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지. 20개고 20개인데 얘는 또는이지. 그 다음에 홀수의 개수는 뭐 하냐면 끝이 1인 경우, 끝이 3인 경우, 끝이 5인 경우를 보면 되래. 맞지? 마찬가지 얘도 5 곱하기 4고 얘도 5 곱하기 4고 얘도 5 곱하기 4잖아. 20 더하기 20 더하기 20이라서 60인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뭐야? 5의 배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끝이 0인 경우, 끝이 5인 경우를 보면 돼. 맞지? 끝이 0인 경우에는 5개 올 수 있지? 근데 끝이 5인 경우는 0 빼고 4개만 올 수 있어. 그래서 9개인 거야. 알았니? 빨리 하고 복습하자. 자, 뭐야? 5곳 중 3곳을 고르는데 첫 다싸지 경복궁이 정해진 거야, 그러면 사실상. 맞지? 그럼 뭐야? 4곳 중에 3곳을 2곳을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답사 순서잖아. 4, 3, 11로 끝인 거야. 그 다음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2명의 자녀, 그냥 5명인 거잖아. 할머니가 정해졌지? 그러면 그냥 4, 3, 2인 거야. 나머지 4명만 정하면 돼. 아버지가 맨 앞에, 어머니가 맨 뒤에. 그냥 2명이 정해졌지? 그럼 3명만 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니? 정확하게 그 2명이 어디 앉을까지 다 정해졌잖아. 그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맨 끝에라고 했으면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데 엄마 아빠 바꾸는 것까지 해서 2 곱하기 1 더 곱해야 되겠지. 그 말고 더 있나? 끝이가? 자, 앞에 봐라. 이제 쌤이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비극적이게도 선행 숙제는 없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얘들아, 1학년 2학기는 이제 도형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이 연속해서 움직이는 흔적을 선이라고 하고 선이 연속해서 움직이면 그 흔적을 면이라고 하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런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걸 도형이라고 해. 그러면 그 도형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점선면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 결과물을 도형이라고 안 하겠나? 맞지? 그러면 이제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면 그들의 그 만남의 흔적이 점으로 남아. 그걸 교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면과 면이 만나면 그 만남의 흔적을 뭐라고 한다?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교선의 다른 이름이 모설입니다. 알았지?
그냥 용어 정리인 거야. 알았지? 근데 선과 설이 만났는데 교선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알았지? 요 정도의 공간 지각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교선과 뭐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것들 뭐 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야? 하나밖에 없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점이 있다는 거는 직선이 결정된다, 직선이 정해진다. 뭐야?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알았지? 자, A, B 직선은 양쪽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놈이고, 근데 반직선은 뭐야? A에서 B, B에서 C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쌤이 요 사이에 점 C를 끼워 놓잖아? 그러면 직선 AC나 직선 CB나 직선 AB나 다 똑같아. 그치? 근데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릅니다. 근데 자, 알이나? 반직선 AC랑 반직선 AB는 같을까 다를까? 같지? 그치? 자, 그러면 선분은 또 뭐야? AC, CB, AB 다 다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너희들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쌤이 알려줄게.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점이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럼 얘들로 인해 결정되는 선분, 반직선, 직선의 개수를 알려줄게. 얘들아, 일단 직선이 결정되려면 점 2개면 되잖아. 맞지? 그럼 뭐야, 이거 5 곱하기 4야. 경우수 배웠잖아. 근데 반직선과 선분은 순서가 중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야. 10개인 거야. 근데 반직선이었으면 20개입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알았지? 경우의 수 개념인 거야. 오케이? 자, 두 점 사이 거리와 선분의 중점.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니? 자, 근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쌤이 걱정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제 뭐 12cm가 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 C가 어딘지 몰라. 근데 AC의 중점을 D, 그 다음에 CB의 중점을 E라고 할 때 D를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 요 두 개 갖고 얘들이 같다는 거 말고 모르잖아. 그럼 얘를 X, X, Y, Y. 그럼 2X 더하기 2Y는 10이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았나? 근데 X 더하기 Y는 뭐야? 6이지? 답이 6인 거야. 이런 식의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알았지? 얘들아, 막 이거 마음대로 6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문자 같게 적어 그냥. 알았지? 명심해라.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각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걸 각이라고 하죠. 맞지? 뭐 각의 종류에는 예각, 직각, 둔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완전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각에 대한 어려움은 언제 일단 발생되냐면 일단 막곡지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막곡지각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직선으로 생기는 교각들, 마주보는 교각들을 막곡지각이라고 하지. 근데 너희들한테 만약에 있잖아, 잘 봐, 이렇게 5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럼 쌤이 이것도 경우의 수를 아니까 알려줄게. 만약에 막곡지각이 몇 개 생기냐고 뭐 물어보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정해지면 막곡지각이 2쌍이 나와. 이거 일단 기억해. 그럼 얘들아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냥 직선 2개 뽑아. 그냥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아이가. 맞지? 왜냐면 그 5개 직선이 있으니까 야 나 막곡지각을 찾는 게 아니라 막곡지각을 이루는 직선 2개를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면 5개 중에 2개 대표를 고르는 거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그치? 근데 그거 당 2개의 막곡지각이 나오지. 맞지? 아까 우리 이 직선 한 쌍당 막곡지각 2쌍 나왔잖아. 그럼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답이 5 곱하기 4인 거야. 예를 들어 10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냥 10 곱하기 9개의 막곡지각이 생깁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뭐 직교하고 수직 이등분, 수선의 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정도는 이미 몸에 배웠을 겁니다. 오케이? 그냥 앞에 보면 돼. 그냥 뭐 책 펄럭펄럭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인데, 자, 이제 쌤이 아까 그 도형들이 점선면이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생기는 결과물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얘들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자, 점과 직선, 점과 면은 뭐야? 직선이 점 위에 있냐? 혹은 직선이 점을 지나냐? 똑같은 말입니다. 면이 점 위에 있는지, 면 위에 점이 있는지, 면이 점을 지나는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알았지? 뭐 점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거는 없어. 사실상 그 점이 그 도형 위에 있냐 없냐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의 위치 관계인데,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일단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가 있지. 근데 그게 입체로 넘어가면 어떤 개념이 도입된다? 꼬인 위치다라는 게 도입된 거 기억나나? 그치? 꼬인 위치는 우리한테 어떻게 막 직육면체 던져주고 막 얘랑 꼬인 위치 몇 개냐 물어보잖아. 근데 얘들아,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한 평면 위에 있으면 꼬인 위치는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면 안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소거법으로 찾아야 될 때, 만약에 너희한테 AB랑 꼬인 위치를 찾잖아? 그러면 막말로 DF랑 AB가 꼬여있다라는 건 보면 알아. 근데 찾다 보면 놓쳐. 알았니? 그래서 소거법으로 찾아야 일단 AB랑 한 평면 위에 있는 애들 제외하는데, 그건 간단해. AB가 포함된 평면 위에 있는 요 놈 두 개 날려. 이 세 개 날려. 맞지? 그 다음에 만나는 놈 날려. 평행한 놈 날려. 그럼 나오는 게 꼬인 위치인 거야. 알았니? 무조건 이렇게 찾아야 된다. 소거법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뭐 이놈이 뭐뭐 하고 막 이놈이 이놈일 때 P와 N은 막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거든? 맞지? 근데 예전에 쌤이 알려줬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날 잡고 여기에만 한 30분 투자해야 할 수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월간 평가 이게 나오잖아? 너희들 맞출 확률 아무리 잘 쳐봤자 50%입니다. 왜냐면 그때 아마 쌤이 설명 그 간단하게 말하면 있잖아. 그 평행하다고 해도 그 모양이 결정되는 게 있고 무수히 많은 모양이 결정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동일한 애들 있잖아. 동일한 애들. 선, 면. 선과 선, 면과 면들을 평행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모양이 너희들이 떠오르는 모양이 맞아. 알았지? 근데 선과 면이 평행하다고 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떠오르는 모양이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 왜냐하면 선과 면이 평행하면 이렇게도 되지. 이래도 평행해. 이래도 평행해. 알았니? 결정되지 않은 거를 두 개를 전제 조건을 깔은 걸 너희들이 힘들어하거든. 잘 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뭐이면 뭐뭐다. 근데 있잖아. 전제 조건이 결정 안 되는 것들이야. 그냥 말해줄게. 평행한 거 모양은 있잖아. 동일한 애들 평행하다라고 하면 모양이 결정되고 다른 애들 선과 면을 평행하다고 하잖아. 그럼 그 결정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직은 이번에 동일한 애들을 수직하다고 하면은 그건 결정 안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을 수직하다고 하잖아. 면과 선이 수직하다고 하잖아. 그건 이 모양 말고는 없어. 알았니? 근데 면과 면이 수직하다고 하잖아. 요것도 수직이지. 요것도 수직이지. 요것도 수직이지. 맞지? 그냥 얘들아 레벨을 따져봐. 수직은 서로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해. 다른 레벨을 수직하다고 하면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동일한 레벨을 평행하다고 하면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결정 안 되는 거를 전제 조건을 두 개 깔아놓은 거 있잖아. 그럼 무조건 오답이야. 그럼 얘도 결정 안 됐고 얘도 결정 안 됐는데 뭘 결정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야. 결정 안 된 거를 전제 조건으로 까는 것만 제외해도 이거 정답률 거의 90%까지 올라가. 알았니? 왜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찾은 모양이는 찾았어. 예를 들어 이제 막 이봐 그냥 빨리 하고 자꾸 오래 걸리는데 이래 돼 있으면 L과 M은 평행하다 이래 물어보거든? 근데 이게 답이 될 수 없어. 동일한 걸 수직하다 보면 안 정해져. 이것도 안 정해져. 그럼 어떤 결론도 답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L, N, M. 얘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떠오르는 모양 중 그 무수히 많은 모양 중 하나에 불과해. 맞지? 그리고 이런 거에 너희들이 헷갈려요. 근데 이걸 애초에 차단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답을 거의 100% 맞출 수 있어. 이거 최상문에 부를 때입니다. 이거. 왜? 정규 1등도 틀리거든. 이거 모르면. 알았니? 이건 시험 기간 때 쌤이 다시 제대로 해줄 거야. 지금 약식이고 시험 기간 때 제대로 해줄게. 그럼 너희들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시험에 나올 확률 매우 높은 애들인데. 알았지? 자, 위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간과 면 길이는 뭐야? 일치한다, 만난다, 평행한다 있을 수 있고 수직으로 만날 수 있어. 맞지? 뭐 이런 것들 막 이 상태에서 막 물어보는데 소거법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 BC와 고인이치라고 하잖아. 그럼 BC가 포함된 면에 포함된 애들 이렇게 제외해. 이렇게 이것도 다 제외해. 맞지? 그 다음에 BC랑 만나는 애 없지? BC랑 수평행한 애 없지? 저 4개가 답이야. 알았니? 근데 얘들아 한 평면 위에 있는 애들 제외하면 웬만하면 만나는 애들 날아가. 근데 확인은 해줘야 돼. 알았지? 그거 답 실제로 4개잖아. 오케이? 자, 평행선의 성질 억각 동의각입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는 뭐 딱히 얘기할 거 없는데, 자 근데 무조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였어? 이 너희들한테 이 사이에 꺾여 있는 각 물어보는 거 기억나나 이거? 맞지? 그냥 무조건 평행선 그어주고, 맞지? 평행선 그어주고 이렇게 생각해. 얘들 억각 동의각 데려와서 여기서 만나. 우리 여기서 만나라고 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렇게 푸는 거다. 만약에 여러 번 꺾여 있잖아. 그럼 평행선 여러 번 끄면 돼. 그리고 우리 한 곳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예를 들어 이제 쌤이 뭐야 이거 150이니까 30이니까 억각으로 갔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 120이니까 60 갖고 얘 30으로 갔지. 여기서 만나는 거야. 30이니까 이거 60인 거야. 알았니? 동측 내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작도는 뭐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만드는 건데 컴퍼스의 용도는 원을 그리는 것과 길이를 기억하는 거 기억나지? 길이를 기억하는 거. 눈금 없는 자의 용도는 연장선 끊는 거 말고는 없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뭐 작도하는 순서 이런 거 막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물어보거나 맞지? 아니 작도했을 때 길이가 같은 것들.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좀 더 빨리 할게요. 알았지? 진짜 간단하게 훑을게 남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합동이지. 맞지? 삼각형은 세변 뭐 대변이라고 있는데 뭐야 세변의 길이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 한 변과 양끝각이 같으면 뭐야 삼각형의 합동이 결정되고 작도의 결정도 그거랑 똑같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야 그 도형의 합동 뭐 방금 뭐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다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하지. 맞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대각선의 개수랑 내각의 크기 합이었지. 한 꼭지점에 끄을 수 있는 대각선인데 너희 경우수 아니까 훨씬 편해. 자, 선택하는 건데 n개가 있는데 자기 선택 못하고 옆에 있는 애 선택 못하지. 그러면 n개 중에 3개를 선택 못하니까 한 꼭지점에 끄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n-3인 거야. 맞지? 근데 그런 꼭지점이 n개가 있잖아. 그럼 n 곱하기 n 곱하기 3인데 순서가 안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1이야 이거 얘들아. 알았니? 근데 2라고 표현된 거야. 경우수 너희는 안 배웠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n-3개를 끌 수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한 개 많은 n-2개의 삼각형이 나오지. 근데 그들의 내각의 합이 총 내각의 합이지. 그래서 다각형 n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n-2입니다. 알았지? 정다각형이면 한 각이 n분의 180n-2지. 오케이? 근데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180 곱하기 n-2를 n으로 나누지 말고 n분의 n-2를 180에 곱하라고 했지. 맞지? 그 다음에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부채꼴. 자, 원과 부채꼴은 호와 현과 활꼴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뭐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근데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얼만큼 짜리의 원이냐를 나타내는 거잖아. 360분의 x가 중요하지. 만약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물어보면 일단 2파이r 한 다음에 360분의 x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보면 원의 넓이인 파이r 제곱의 360분의 x변.
알았지?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야. 명심해라. 너희들한테 어떤 도형의 넓이와 그 둘레를 물어보든 호와 부채꼴 단위로 생각해야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분의 1LR이라는 공식도 있었지? 뭐 그 다음에 최고형 다면체, 그 다음에 쌤이 알려준 다면 정다면체, 모서리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이런 것들 외워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월요일날 한번 잘 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너희들 진짜 현역이야. 물론 이 시험을 망친다고 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시험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진짜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와봐. 숙제 없는데 숙제 없다 아싸 이러지 말고. 알았지? 한번 진짜 각 잡고 공부해 보세요. 알았니? 저쪽 가시면 돼요. 아마 강의실 저쪽으로 아마 이동할 가능성이